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은 휴장했죠. 그래서 미국장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근데 이제 뉴욕 증시 휴장이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채권 시장은 조금 제가 알기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오전만 하고 마쳤다나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도 금리만 조금 보다가 잤는데요. 금리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글쎄요, 많이 올랐다고 표현하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그 트레이딩뷰.com,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보는 그 화면에서는 그 어제 휴장이라고 나와서 그게 안 나오고, investing.com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나오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요 초록색 봉,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 봉이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시면은 금리가 좀 많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요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그냥 금리가 튀어 올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것만 보고 넘어가기엔 좀 뭐한 게, 단기물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보이시죠? 여기 4월 2일 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미국 마감인데, 그 미국 주식시장 휴장이었던데도 불구하고 미국 단기 금리는 이렇게 많이 치솟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 또한 별로 그게 좋지는 않은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는데, 더군다나 단기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뭔가 좋지가 않은 걸 겁니다. 기준금리는 0인데 왜 이리 치솟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될랑말랑 그러고 있죠.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얘가 움직일 일이 별로 없는데, 솔직히 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마감은 뭐 이거 정도가 있었다. 금리가 좀 올랐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장 넘어가서, 네, 한국행 넘어가기 전에 이런 기사 하나 정도는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건데, 미국 인프라 부양책이 3분기 이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제 민주당이 미국 정치권을 다 먹었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뭐 예를 들면 2.2조 달러 이번에 부양책 나온 것도 그렇고 통과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공화당 증세 반대도 극심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아직 법안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 있긴 합니다. 민주당 상원 전원 찬성이 필요하지만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큰 편이라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고, 주요 투자은행들도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양책이 당장 그렇게 적용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이코노미 캘린더인데, 이번 주 증시 일정인데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시면은 오늘 일단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의 많은 증시들이 일단은 휴장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한 날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화요일 날은 홍콩이 쉬네요. 뭐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일 날 인도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솔직히 뭐 아마 동결하겠죠. 근데 아무튼 신흥국들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희도 조금 한 번씩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일부 신흥국들이 좀 못 버티고 금리를 좀 올리고 있다. 선제적으로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런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괜찮은 건데 일부 좀 약한 신흥국들은 빨리빨리 금리를 올려줘야지 자금 유출이 생기지 않는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튼 간에 저 신흥국들 금리 결정하는 이벤트는 이젠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FOMC 뭐 의사록 공개가 수요일 날 있네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맨날 나오는 고용지표 발표하고 파월 의장 연설이 있다.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선거 있죠? 이번 주 한국 그 보궐선거 뭐 그런 거 있고, 이번 주 한국 만기주다, 이런 거 정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만기주다, 요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전반적인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표현이 맞을까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시장이 지금 어떠냐, 뭐, 실물하고, 뭐, 금융 쪽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저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리플 달아드리다가 저도 약간 생각이 정리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가 좋다 나쁘다 뭐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금융하고 실물을 같이 봐서 그런데 금융하고 실물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의 개략적인 정리,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개략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실물 쪽은 충격에서 회복 중이죠. 회복 중인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양책 계속 써야 된다. 앞으로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양책을 써야 돼. 부양책 써야 돼 하고 있잖아요. 안 좋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 안 좋다. 아직 회복이 안 됐다. 회복 중이다라는 겁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개박살 이후에 경제는 아직도 회복 중이다. 정상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은 근데 문제가 어때요? 근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금융시장은 전 세계 경기가 이미 다 회복돼 있다를 가정한 상태로 지금 이미 움직인 거죠. 지금 금융시장 레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미 어떤 경기 호황기 말기의 모습 이 약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 모습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나서 그때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특징들이 예를 들면 뭐 주식이 많이 오른다, 그죠? 주식시장 버블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 또 아니면 뭐겠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말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금리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또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경기 호황의 말기에는 미국이 좋겠어요? 신흥국이 좋겠어요? 신흥국 쪽으로 좀 돈이 더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뒤늦게 따라 올라와서 막 한국이 막 강한 랠리를 보인다는 거 이런 점들 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좀 경기 호황 말기의 증상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은 점점 더 위험한 자산들 쪽으로 뭐 돈이 쏠리는 것들, 뭐 정크본드의 뭐 상승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은 뭐 좋냐 안 좋냐 실물 경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파월 의장이 회복 중이래요. 아직 정상이 아닌 거고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다. 단지 문제는 금융시장은 이미 꼭대기까지 다 차올라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이미 어떤 경기 호황이 끝나갖고 어떤 금리 인상기 벌써 그때 금리 인상 긴축기의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 이미 물이 많이 차올라갖고 턱 끝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물 경제는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내가 더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실물이 올라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뭐 얘가 내려와가지고 실물과 키 맞추기를 들어갈 거냐 하여튼 뭐 다양한 고민들이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참 좀 데이터들도 여러분들하고 좀 볼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나 들고 나왔는데 보이시나요 이거? 네. PER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미국 PER이 뭐 상당히 높다라는 거 저번에 아마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미국 PER이 지금 뭐 여기쯤 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 보여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딱 차트 이렇게 돼 있고 PER이 이렇게 쫙쫙쫙쫙쫙 있고 참 PER이 아무튼 있고 그래서 PER이 지금 여기쯤에 있는데 근데 주가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다. S&P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괴리가 상당하다라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뭐 5년 평균, 10년 평균에 비춰봐서도 지금 주가가 이미 너무 높은 상황 안에 와 있다. PE 대비해서 라는 거를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PE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또 누가 또 갖고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포워드 PE가 높아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좀 그 제한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 건데, 보통 이 PER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시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통 고퍼, PER이 높은 종목들이 단기간으로도 성과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잘못 잡으면은 중장기적으로 박살날 수 있다는 게 좀 이제 저의 경험이긴 하거든요. PER 높은 종목이 더 단기적으로는 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평가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어떤 인기가 높다라는 반증이니까. 그래서 PER이 높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성과가 더 좋은 경향이 있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월이나 연 단위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뭐 단기적으로 1년 단위로 보면은, 1년 단위로 보면 특히 이렇게 경향성이 잘 안 보이지만, 이걸 5년 단위로 보면은 확실히 경향성이 보인다. 비싸지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좀 그런 게 보이는 게,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살짝 이렇게 좀 가운데 배가 좀 불러 있죠. 가운데 배가 부르고 이쪽 양쪽에 가면은 배가 좀 꺼져 있죠. 이렇게 이 척추뼈를, 주황색 척추뼈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 있잖아요, 가운데가. 이런 거 보시면은 그 PER이 적당히 높을 때는 어쩌면은 시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그죠? 볼 수는 있습니다. PER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PER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간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큰 그림에서는 아무튼 PER이 높은 게 별로 주식시장에 좋지 않다, 이런 데이터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거.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 1년 단위로도 그렇고 5년 단위로는 더 명확하게 보인다. 현재 값은 어디냐? 여기 있다. 현재 값은 여기 있다. 여기는 R제곱값이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좀 높으면은 설명성이 높은 거거든요. 솔직히 1년 단위는 별로 그래 상관성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 7%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PE하고 주식시장 그 수익률하고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사실 크게 없는 거고, 5년 단위로 보면 연관성이 명확해진다. 큰 단위로 보실 분들은 지금 PE가 높은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3%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경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좀 봤고요. 오늘 아무튼 한국은 만기주에 들어왔죠. 만기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이제 양쪽 다 깡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좀 비싸긴 합니다. 물론 지난달에 비하면 좀 싼데요.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 화, 수, 목 이렇게 3거래일 남았는데, 보시면은 4, 그리고 4.4하고 3.5니까 한 7.5입니다. 7.5. 이거 한 2나 3 정도 되면 되죠. 이거 양압. 목요일 날 가서 2나 3 정도 되면 되죠. 종가 가서. 아직까지 여전히 비싸긴 비쌉니다. 이게 뭐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박스권으로만 움직이는 거는 아니라는 걸 이제 지난 3월물에서 좀 보긴 봤는데요. 하여튼 뭐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 요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일단 옵션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계속 한쪽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좀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주에 저렇게 비싼데 이게 지금 우악 이렇게 시세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거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고변동성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한번 쐈잖아요. 위쪽으로 쐈잖아요. 그럼 살짝 되돌리거나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좀 머물 거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는 보고 있고요. 뭔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특별히 뭐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말이 없고, 어쨌든 지금 변동성을 주긴 줬는데요. 이건 이제 아무튼 두 가지의 기회가 오긴 오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위쪽으로 겁나게 더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인버스 매수의 위쪽으로 더 많이 오를 폭등의 기회거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위쪽으로 더 많이 오를 폭등의 기회, 폭등을 잡기 위한 뭐 마지막 뭐 눌림목 그런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변동성을 준 이유는 모두를 속이기 위한 페이크, 인버스를 잡기 위한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둘 중 어떤 것도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상상 정도는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래쪽으로 보시려면은 최소한 여기는 420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되겠죠. 420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그 420을 장대 음봉 같은 걸로 좀 깨줘야지 일단 아래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붕괴시키면은 2040원, 고버스 2040원도 아마 돌파 한착 할걸요, 그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붕괴시키면은 인버스 한번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떤 뭐 추세가 뭐 확실하게 붕괴돼서 2240원까지 기다리셔도 관계는 없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붕괴가 되면 변동성 줬다가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붕괴가 되면은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붕괴 안 됐으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 또 잘 보셔야 될 게 환율 쪽이겠죠. 환율 쪽 잘 보셔야겠죠. 그 만약에 시장이 더 강하게 오를 거면은 1128원, 제가 말씀드렸던 27원 뭐 27점 몇몇 원인지 하여튼 28원인지 하여튼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얘를 강하게 아래쪽으로 붕괴시켜줘야 주식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거겠죠. 얘가 여기를 지켜주면은 주식시장 상승이 없을 거예요.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래쪽으로 깨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1145원하고 지금 28원 뭐 이 정도 박스권 안에 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박스권 안에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이번에 박스권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와 갖고 밀리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죽기 딱 좋은 거란 말이죠. 아래쪽으로 죽기가 딱 좋은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붕괴가 안 되고 지켜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엔 45원 넘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 드릴 만한 거는 별로 없고, 하여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금요일 날에 결과적으로 많이 오를 것처럼 해놓긴 해놨는데, 아무튼 오늘도 저점을 좀 낮춰놨죠. 아무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아무튼 넥라인 붕괴되면은 여전히 그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어요. 여전히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고, 얘가 넥라인 붕괴시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따라가 들어가 보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뭐 중국도 휴장이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뭐 분위기 좀 차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라인들 잘 보세요. 2040원 확실히 뭐 지키나 뭐 깨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뭐 4650원 정도는 또 돌파 한창 해줘야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뭐 4550원 정도 자리를 지지하고 있으면 뭐 또 들어가 보겠다라는 것도 괜찮고,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